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에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최근 신고리 5, 6호기 중단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공론화위원회가 현장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을 방문합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세계일보의 정지혜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꺼낸 이 전력 관련 정책 중 하나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명칭에서 볼 수도 있듯이 원전에서 탈피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발전 종류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점 축소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위험성과 환경 오염성이 좀 덜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 단가가 사실 가장 싸고 또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인 발전원 역할을 했던 원전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변화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래다. 않았죠. 네, 그런 점에서 또 우려의 시선도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 쟁점으로 보자면 무엇보다 전기료 인상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껏 좀 경제성 위주로 원전 발전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값싼 전기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원전이 줄어들면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전기료 인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환경성을 좀 더 우선시해서 전기료를 더 부담할 준비가 정말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문이 남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요? 네, 또 신재생이 정말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리적인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고 또 영토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안 불고 태양광도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탄력을 받게 하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 탈원전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6월 18일이었죠. 고리 1호기가 폐로를 했습니다. 새 정부가 아무래도 출범하자마자 있었던 그런 빅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산업계 역사와 함께했던 고리 1호기가 영구적으로 정지가 된 거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이제 정말 확실히 밀어붙이겠구나 이런 인상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현재 가장 핫 이슈인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이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지를 한 것이고 또 완전히 건설을 취소할 수도 있다, 백지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매몰 비용만 수조 원대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관련된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건설업계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일자리 잃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서 그래서 정부가 이제 7월 말에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뭐 건설을 계속하든 취소하든 거기서 나온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최근 조금 재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지난주였는데요. 정부가 탈원전 대신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에너지 쓰겠다. 전환이요? 용어를 바꿔서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논쟁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여론을 좀 의식을 한 것 같고 원전보다는 다양한 에너지로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를 좀 더 강조한 게 아닌가. 포커스 에너지당 수급 상황을 조금 비중을 바꾸는 거잖아요. 비중을 좀 바꾸는 거를 좀 더 강조하는 그래서 취지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현재 신고리 5, 6호기가 이 공정이 29%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걸 멈추겠다니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 찬반 논쟁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 쪽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탈원전론자들은 일단 원전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등을 물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좁은 영토에 원전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성 면에서도 전기요금이 탈원전을 해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 보면은 원전이 실제로 그렇게 싼 에너지가 아니고 또 신재생 에너지라고 비싼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업계에서 보기에는 신재생 관련 기술이 현재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다고 하고요. 또 신재생이 점차 확산이 되면 발전 단가는 뭐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관측인 거고요. 이에 비해서 원전은 뭐 발전소 건설 비용도 막대한 편이고 또 사고 위험 부담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발전 단가가 싸다고 진짜 싼 에너지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반대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반대쪽에서는 네, 원자력 에너지가 고효율 청정 에너지다. 예. 이런 점을 가장 강조를 합니다. 아무래도 예. 연료비로 따졌을 때는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싼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또 생산 비용에서 연료비 비중이 10%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웬만해서는 뭐 발전 원가가 오를 일이 없고요. 또 원자로에 연료를 한번 넣으면 1년은 문제없이 가동을 할 수가 있어서 연료 비축 효과도 높은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환경적으로 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 발전의 50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친환경적이다, 깨끗하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을 폐기하기 시작하면 전력 네. 수급 상황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비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탈원전 반대쪽의 논리 중에 하나가 예.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도 되고 또 예. 전기차도 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필요하다. 네. 그렇다면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전을 없애고 예비율을 낮춰서 감당이 되겠느냐. 예. 블랙아웃이 또 오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사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전력 수요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네. 이게 정부의 주장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피크타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여름과 겨울철 이 기준으로는 피크타임 전력은 늘고 있기도 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쪽에 기준을 둘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일단 뭐 있습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까지 네. 나오고 GDP 얘기도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네.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25일에 지난 예. 금요일이었죠. 1차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전화로 하고 있고요. 예. 보름 동안 2만 명의 응답을 받고 또 이 중에 시민 참여담에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500명을 다시 추리게 됩니다. 예. 이 추려진 시민 참여단이 9월 중순부터 한 달간 또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요. 충분한 예. 자료를 제공받고 그리고 10월 중순에 합숙 토론을 하게 되고요. 합숙을요? 예. 네, 합숙하면서 토론을 하고 또 이 전체적인 과정 동안에 4번에 걸쳐서 공론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결과를 정리해서 10월 20일에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예, 아직 1차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 기자와 탈원전 정책 얘기 해봤습니다.